손흥민이 올 시즌 전 세계를 통틀어 가장 수비 가담을 많이 한 공격수로 선정되었습니다. 득점과 어시스트 같은 눈에 보이는 기록이 아닌 수비 가담이란 장르는 사실 메신저가 누구냐에 따라 공신력에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번 조사를 담당한 기관은 CIES라 불리는 국제 스포츠 연구소이고 모두가 아시는 피파의 산하 연구기관이므로 공신력 측면에선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5대 리그도 아닌 전 세계 30개 리그 전체에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한 수비 가담 기록이 팀 플레이어로서 영광스러운 훈장이지만 공격수 개인으로는 치명적인 조건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CIES의 평가는 수비 복귀 과정의 거리와 압박 횟수 두 가지 측면을 수치화해서 종합했습니다. 손흥민은 25km/h 이상으로 질주한 거리에서 30개 리그 전체 공격수 중 1위, 압박 횟수에서 세계 7위 그리고 유럽 5대 리그에서 1위를 기록하며 종합 지수 또한 30개 리그 통합 1위에 올랐습니다. 수비에 가담하는 공격수는 세계 어느 감독에게 물어도 훌륭한 팀 플레이어입니다. 심지어 손흥민이 득점왕 타이틀을 보유한 스타 플레이어인 것을 감안하면 더욱 이례적인 기록이고 우리가 기억하는 EPL 득점왕 출신들 대부분은 수비 상황에서 에너지를 보존하고 파이널 서드에서의 활약에 집중했던 유형들이 익숙합니다. 문제는 손흥민의 수비 가담 포인트는 2위권과 차이가 너무 심하게 벌어져 있습니다. 5대 리그 순위에서 2위부터 10위까지는 1에서 3점 정도의 박빙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2위와 1위의 차이는 무려 12점입니다. 체력은 무조건적으로 한정적인 영역입니다. 손흥민의 체력이 순위권의 다른 선수들보다 2배 이상 뛰어나다고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즉, 상위권 선수들은 대동소이한 체력 레벨을 가지고 있고 수비에 많은 에너지를 쓴 선수일수록 정작 공격 상황에서 발휘할 체력은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통계적으로 손흥민의 올 시즌은 감독 입장에서 편리한 선수이지만 공격수 본연의 측면에선 수비에 지나치게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낭비라는 표현이 등장한 이유는 영상 후반부에 연결하겠습니다. 이런 이색적인 시즌을 보내는 와중에도 17골 9어시스트의 공격 포인트까지 쌓고 있다는 것이 오히려 특이점입니다. 해당 순위권의 5대 리그 득점과 어시스트 랭킹에서 정점을 다투는 다른 선수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래에 손흥민이 비교적 부진한 경기에서 밑도 끝도 없이 나이를 외치는 목소리가 제법 있습니다. 그대를 비참하게 만드는 이유는 나이와 관련된 기량과 체력 하락의 근거와 수치는 전무하고 말 그대로 뇌피셜이자 거짓 선동이기 때문입니다. 수비 가담 1위 손흥민과 9위 뉴캐슬 고드는 18점의 차이를 보였고 둘의 나이 차이는 9살입니다. 굉장한 스포츠 과학 상식이 아니라 최소한의 지능만 있다면 손흥민의 올 시즌은 나이와 관련한 유의미한 이슈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에이징 커브를 겪는 공격수들이 가장 먼저 하락하는 지점은 절대적으로 활동량입니다. 그 다음이 가속도입니다. 하프라인까지 제법 내려오던 스트라이커들도 에이징 커브 시점에는 박스에 서서 더욱 마무리에 집중하는 유형으로 변하곤 했습니다. 나이가 든다고 트래핑 능력이 떨어지거나 슈팅력이 감소하지 않습니다. 활동량이 줄고 회복 시간이 더디게 되는 것이 운동 선수뿐 아니라 인간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생하는 첫 번째 흔적입니다. 손흥민은 오히려 공격수로서 수비의 역할하는 에너지로 20대 초반의 선수들과 여전히 경쟁하고 있고 앞서 나가고 있으며 26개의 공격 포인트까지 쌓으며 본래의 역할 또한 충분히 해내고 있습니다. 30개 리그의 순위를 보면 해당 지표는 완전히 20대 선수들의 전장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손흥민의 신체 성능은 잘 보존되어 있고 그의 전성기가 앞으로 더욱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측면에선 팬들 입장에서 반가운 소식입니다. 언젠가 분명 손흥민의 활동량은 떨어질 것이고 팬의 한 명으로 자연의 섭리를 묵묵히 주시하고 있지만 적어도 그 시작점이 오늘은 아닙니다. 다음으로 주목되는 포인트는 5대 리그에서 2위는 히샬리송이고 30대 리그 전체로 범위를 넓혀도 6위에 오른 점입니다. 즉 토트넘이란 클럽에서 스트라이커로 출전하는 선수들의 수비 가담이 많다는 의미이고 이는 감독의 전술과 적극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올 시즌 공격 상황에서 토트넘 스트라이커와 센터백의 거리는 멀지 않습니다. 역습을 당하게 되면 토트넘의 모든 선수들이 후방으로 질주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TV 화면에선 주로 반더벤이 질주하는 장면이 찍히게 되지만 카메라 밖에선 토트넘 공격수들도 볼을 탈취당하는 순간 최대한 아래로 스프린트하고 있습니다. 그 거리가 다른 팀 공격수들의 그것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감독 전술의 허와시를 해당 지표만으로 분석하긴 쉽지 않지만 순위권의 5대 리그에서 우승 경쟁을 펼치는 팀의 선수가 없다는 것은 분명 생각할 만한 포인트입니다. 레알 시티, 레버쿠젠, 아스날, 바르샤의 훌륭한 공격수들 누구도 순위권에 없습니다. 수비하는 공격수는 분명 팀에 큰 어드밴테이지를 부여합니다.
하지만 결국 공격수의 존재 이유는 득점에 관여하는 것입니다. 효율적인 업무란 각각의 직무를 맡는 사람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것이고 전공과 재능에 맞게 배치하는 것이며 부서와 부서 사이의 시너지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앞서 손흥민의 에너지가 낭비되었다고 표현한 이유는 토트넘은 올 시즌 58실점을 기록하며 아스널의 28실점, 시티의 33실점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득점은 69점으로 역시 아스널의 88득점, 시티의 87점과 비교조차 불가능합니다. 공격수가 수비에 가담한다고 실점률이 떨어졌다면 제법 훌륭한 결과로 표현할 수 있지만 수비 가담 1, 2위를 배출하고도 수비수가 수비하고 공격수가 공격한 다른 팀들보다 득점과 실점 모두에서 크게 밀려났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이 당한 역습에 의한 실점들은 대부분 스트라이커가 스프린트한다고 막을 수 있는 장르 또한 아니었습니다. 선수단 전체를 공격시키고 뺏기면 전체를 수비시키는 크루이프의 토탈 사커는 이미 반세기 전부터 고민된 전술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디테일이 생기기 시작한 이유는 인간의 체력은 한정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100이란 에너지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크루이프 축구를 계승한 펩 과르디올라 시대에 와서 토탈 풋볼이란 용어가 삭제되고 현대 축구라는 다소 추상적인 용어가 더 자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토트넘의 올 시즌을 수치로 보면 현대 축구보다는 크루이프 시절의 토탈 풋볼에 더욱 가깝고 결국 이상과 현실에서 괴리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토탈 풋볼 시절의 크루이프는 스트라이커의 최후방 지원을 명령했지만 펩은 다소 유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메시와 홀란드의 역할은 크루이프가 스트라이커를 운영하던 모습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즉 공격수는 공격만 수비수는 수비만 하던 시대를 넘어 크루이프는 모든 선수들이 공수의 역할하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었고 펩은 이를 더욱 디테일하게 쪼개서 공수의 무엇의 역할하고 비중은 어떻게 둘 것이며 이를 통해 승리라는 목표에 어떻게 최단 경로로 도달할 것인지 밀리미터 단위의 전략 전술들을 파생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펩은 선수의 특성에 따라 임무의 비중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같은 ST 자원이라도 홀란드인가 질라탄인가에 따라 다르게 활용했고 올 시즌으로 한정하면 토트넘은 히샬리송이든 손흥민이든 그 다리에 출격하면 흡사한 형태의 활동량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축구를 대충 보면 정말 단순한 스포츠입니다. 우르르 뛰어다니고 골 하나 넣겠다고 22명이 난리를 부리는 스포츠입니다. 정확히 올 시즌 손흥민을 부진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의 관점입니다. 같은 눈을 가지고 있어도 어떤 수준의 생각을 하냐에 따라 정보의 색깔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돋보기로 들여다보면 축구는 바둑에 육박하는 수싸움과 디테일이 가득한 정말 복잡하고도 정교한 종목입니다. 결국 축구로 바둑을 두는 감독과 축구로 공놀이를 하는 감독들의 차이는 결과로 증명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될 이야기입니다. 100년의 시간 동안 축구의 전략, 전술이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발전한 근원은 결국 그 단순한 공놀이에 미친 사람들이 매년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한 골이라도 더 넣고 한 골이라도 더 막아낼까에 밤을 지새운 기억들이 쌓이고 쌓이다 그 수백 수천 명들이 함께 현대 축구라는 아웃풋을 낳아버렸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수비 가담을 많이 한 공격수 손흥민은 그 축구에 미친 사람에 분명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에게도 현대 축구의 축복이 내려지길 기원합니다.